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언가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노력한 이들이 차지하고 남은 것들 뿐일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명문대 철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남자는 자신의 첫 책의 집필에 애를 먹고 있었다. 집필의 성공 여부에 따라 종신제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책이었다. 학교에서는 여러 책임들을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강의도 해야 하고 교수 미팅도 있었으며 학생 관리도 해야 했다. 또 논문 지도와 컨퍼런스 참석도 있었다. 그러니 골똘히 생각하며 글을 쓸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았다. 더구나 학과에서 거는 기대는 큰 부담이었다. 그를 예비 스타 교수쯤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동료들은 단순히 좋은 책이 아닌 기념비적인 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마치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단 한 문단도 써내려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먼저 정신분석 전문가를 만났다. 전문가는 1년간의 상담 끝에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학문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 출신인 아버지와 거리를 두려는 오래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다음 해에는 심리학자의 도움을 구했다. 그는 교수에게 자신을 제한하는 사고 패턴을 극복하라는 충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에 대한 일종의 마비 증상은 지난 5년간 나아지지 않았다. 집필은 조금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인데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어? 라고 말이다. 그 즈음 그는 또 다른 상담가와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그는 집필 때문에 겪는 온갖 고충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사고 패턴, 집필에서 겪는 고차원적인 학문적 도전을 비롯해 책이 성공을 거둬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고충을 간단명료하게, 그것도 고작 단 30분 동안 설명한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기까지 했다.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가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삶의 고달픔에 대한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담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 직설적인 충고는 효과가 있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첫날은 20분 동안 글을 썼다. 다음 날 아침에는 조금 더 쓸 수 있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단 며칠 만에 글쓰기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이후로 쉴 새 없이 글을 쓸 수 있었고 그렇게 6개월 후 책이 완성되었다. 다행히 책은 큰 호평을 받았고 종신교수로 당당히 추천받은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권위자가 될 수 있었다. 무엇이 교수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만든 걸까? 감정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사고방식의 개선도 없었고 더 나은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바뀐 것은 단지 한 가지였다. 그냥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것.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 일을 미루는데 일가견이 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시작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을 하거나 미래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도 있고 호기심을 느껴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먼저 계획을 짜고 난 후 뒤로 밀어버린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면 한결 기분이 좋아져 하루 쉬었다 해야지라고 말하기 일수다. 저항이 자주 사용하는 가장 친숙하고 교묘한 방법이 미루기다.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자 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걱정 마, 이 소설 쓰는 거 일단 시작만 하면 아주 끝내주게 할 테니까. 하지만 오늘은 햇볕이 좋으니 산책이나 좀 해볼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분명 이 미루기야말로 꿈을 앗아가는 1등 공신이다.